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로 확정되면서 호남 출신 이재명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율사 출신 의원들과 성남 경기라인 의원들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1대 대선 공약에 호남의 미래 핵심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광주와 전남북 등 3곳의 연구소가 힘을 모았습니다. SOC 확충과 함께 전담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을 사고 있는 서해 해경청장이 국회의원 위법성 검토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 달여 만에 돌아온 김도영의 활약에 힘입어 주말 3연전에서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분위기 쇄신에 성공한 기아는 9연전에 돌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로 확정되면서 이재명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에 포함된 율사 출신 의원들과 성남 경기라인 의원들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후보의 각종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전면에 나섰던 율사 출신 의원들은 대표적인 이재명 사람들로 분류됩니다. 지역 의원 중에는 광주 고검장을 지냈던 광주 광산가 박균택, 서구을 양부남 의원, 호남 지역구는 아니지만 영암 출신의 이건태 의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박 의원의 경우 이 후보 경선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는 등 경선 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러 가지 허위사실 공표나 또 딥페이크 같은 네거티브 공격에 잘 대응을 해서 흑색 선전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이른바 성남 경기라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정책수석을 지낸 여수을 조계원 의원, 2017년 조기 대선 때부터 이 후보의 경선 캠프에 합류했던 순천광양 곡성 구례갑 김문수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호남 쪽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 사기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어내는 길,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는 길, 이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뛸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대표 비서실장과 캠프 비서실장을 지낸 도성 출신 이해식 의원, 경선 과정에서 각각 광주와 전남 책임 의원을 맡았던 민형배 문금주 의원 등도 지역의 대표적인 친명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두 자릿수 득표율을 안기며 사실상 당락을 갈랐던 광주 전남.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에서 호남 인사들의 비중이 낮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출범할 정식 선대위에 호남의 이재명 사람들이 얼마나 포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21대 대선 공약에 호남의 미래 핵심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광주와 전남북 등 3곳의 연구소가 힘을 모았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의 협력을 위해 철도와 고속도로 등 SOC 확충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 국가 균형 발전을 담당하는 새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의 새 광역지자체 연구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호남의 미래 발전 과제를 각 당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한 겁니다. 호남의 경제동맹 구축을 위해 군산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조성, 고흥과 광주를 잇는 호남권 내륙관통 고속도로 등 SOC 확충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를 통합해 부총리급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해 소멸정책을 전담하도록 하자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부를 신설해서 앞으로 국가정책을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천명하면서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각 광역지자체별로도 5가지의 공약을 선정했는데 광주는 AI 모델시티 조성과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치 등을 꼽았습니다. 2025년부터 29년까지 지금 2단계를 들어가고 있는 AX 실증밸리 조성 사업이 원안대로 순항할 수 있게끔 지금 조성하자라는 계획입니다. 전남은 국립의대 설립과 석유화학 철강산업의 대전환, 우주발사체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을 선정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서남권을 대표할 만한 공항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안전한 재개항을 위해서는 공항 인프라 구축과 함께 호남지방항공청 설립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호남 공약 발표회를 추진한 대혁신 호남 포럼은 다음 달 7일 전북에서 2차 발표회를 갖는 등 21대 대선에서 호남의 미래 핵심 과제를 반영시키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들의 갑질과 욕설, 성희롱 등 논란이 정도를 넘었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연석회의는 오늘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와 갑질,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소속 의원들이 주민들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양심 없는 허언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 문제 의원들을 출당 조치하고 해당 선거구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면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개월째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한전 KPS 사장 애정자가 사택 임대 문제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24일 나주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한전 KPS가 허상국 사장 예정자가 사용할 사택으로 나주의 한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 예정자는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됐지만 탄핵 정국 여파로 대통령 최종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 KPS는 해당 아파트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마련된 사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이 일고 있는 서해해양경찰청이 국회 서면 질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했다는 사실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당시 이명준 서해청장이 이 문건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사무마 외압 의혹과 부당 인사 논란을 둘러싼 A 국회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서해해경청은 2월 14일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서해청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건을 이명준 서해청장이 직접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한 해경 간부는 당시 부재 중이었던 이 청장이 검토 내용을 모바일 메신저로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2월 19일 국회에서 의원들을 만나 직접 의혹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전에 문건을 받아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명준 청장이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맞다면 문건 작성 지시 역시 이 청장이 내렸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또 다른 해경 관계자는 변호사 출신으로 특채된 모 간부가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간부는 일선 경찰서에 있다 지난 2월 서해청으로 들어오면서 진급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비 의원실은 설명을 요구했는데 해경 본청은 지난 22일 감찰 중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청은 문건 작성 경위와 작성 지시자 등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감찰과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며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가 받았던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순경 A씨가 전남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강제추행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형사 책임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40대 돼지농장 업체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영암군에서 공장형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외국인 노동자 10명을 폭행하고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업체 사장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사장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은 지난 2월
한 20대 네팔인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가 한 달여 만에 돌아온 김도영의 활약에 힘입어 선두 LG 트윈스를 잡고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분위기 쇄신에 성공한 기아는 내일부터 9연전에 돌입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부상에서 한 달여 만에 복귀한 김도영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LG 트윈스와의 주말 3연전 첫 경기가 열린 지난 25일 4회 무사말루 상황에서 대타로 타석에 들어선 김도영이 초구를 공략해 2타점 적시타를 만듭니다. 비록 팀은 5대6으로 석패했지만 이튿날 경기에선 김도영의 맹활약에 힘입어 8대4 완승으로 3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복귀 하루 만에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한 김도영은 1회 말 무사 1, 2루 상황에서 중전 안타로 선취 타점을 올렸고 3회 말은 시즌 1호 홈런을 때려내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기아는 주말 마지막 경기도 베테랑 최영우와 김선빈이 해결사로 나서 3대2의 짜릿한 승을 가져왔습니다. 셋업맨 전상현과 조상우, 클로저 정혜영도 차례로 1이닝씩 실점 없이 막아내며 오랜만에 기분 좋은 투타 조화도 그려냈습니다. 일단 부상 없이 하는 게 제일 큰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모두가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꾸준한 응원 보내주시면 팬분들이 원하시는 순위까지 금방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주장 나성범의 부상입니다. 김도영의 복귀로 개막 한 달여 만에 완전체 타선을 기대했지만 나성범이 오른쪽 종아리 근육 손상으로 최소 2주간 전력에서 이탈하게 됐습니다. 주말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감한 기아는 이번 주 NC 다이노스, 하나 이글스와 홈에서 차례로 맞붙은 뒤 휴식일 없이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 3연전을 이어갑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위기의 여수산단 연속기획보도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노후산단의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조성된 지 60년이 지난 여수산단은 각종 시설이 노후돼 공장 신증설이 필요하지만 부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정이 비슷한 다른 산단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이 1.9km, 총 2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울산 장생포 폐선부지입니다. 철도 운송이 줄어들면서 지난 2018년 폐선된 후 관계기관의 이견으로 8년 동안 방치됐던 곳입니다. 지난해 초 철도 부지의 재활용이 결정됐고 현재 10개 기업의 분할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땅을 구하지 못해 고심하던 기업들은 공장 부지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어떤 활용 가치가 턱없이 없으니 이번 이 기회에 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적극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 과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60년이 넘은 노후산단인 여수산단도 공장 신증설을 위한 땅이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산단 내 녹지도 이미 법정 하한선인 9%에 육박해 대체 녹지를 조성하며 용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단을 가로지르는 11.6km 여천선을 폐선하고 그 부지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천선은 여객을 운송하지는 않고 있으며 화물선만 하루 한두 차례가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이곳을 폐선해 디지털 저탄소 산단의 기반이 되는 수소 배관망 설치와 공장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주요 어떤 지금 그 공용 파이프랙 이 부분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이대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안전 어떤 위협도 있고 또 서로 신규 어떤 공장을 증설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공용 파이프랙이 없이는 절대 증설할 수가 없어요. 3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여천선 부지가 공장 용지로 활용될 경우 여수산단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추상 요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광주시와의 면담 자리에서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취항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난색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관광업계의 어려움과 지역의 항공 수요 등을 들어 계속해서 국토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4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대기가 매우 건조한 곳이 있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 시간대 해수면이 더욱 높아지겠으니 전남 해안 저지대 침수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동구청 간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주말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동구청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이상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징계는 시도 인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합니다. A씨의 음주 사실은 같은 구청 직원이 구청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6월부터 민주운동 명예수당을 매월 6만 원씩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5세 이상이며 생계 지원비를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전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민주운동 관련자는 160여 명입니다. 광양시가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철강산업 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국립전략산업지원센터 건립, 광양항 친수공간 조성, 국립광양해양박물관 건립 등을 건의했습니다.